네, 안녕하십니까. 네, 카톨릭대학교 성 빈센트 병원 신경과 임성철입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준비한 내용은요. 병원에서 수면 문제가 있는 분들을 만났을 때 이제 외래는 시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설명을 드리기가 좀 어려웠는데 이제 그런 분들께 좀 설명을 드렸으면 하는 내용들을 주제별로 좀 정리해서 가지고 와 봤습니다. 이제 수면 장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정상 수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즉 정상 수면에서 벗어난 것이 수면 장애이기 때문에 이 정상 수면을 이해하는 것이 어떤 질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깨어나서 활동을 시작하게 되면 신체적, 정신적으로 이제 피곤이 쌓여가겠죠. 그러다 보면 몸에서는 이제 수면에 대한 욕구, 쉬고 싶다는 욕구가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제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은 우리가 해를 보게 되고 뇌에서는 인제 각성작용을 유발하는 신경계가 활성화되면서 각성 신호도 인제 이렇게 같이 이제 증가하게 되죠. 이 각성 신호가 이 수면 욕구를 능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깨어 있고 별 문제 없이 잘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후 한 4 시쯤에서 각성 신호가 약간 주춤한 시기가 있는데요. 이때는 일시적으로 수면 욕구가 각성 신호를 좀 능가하면서 약간 졸림이 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후에 다시 각성 신호가 강해지고 이제 정상적으로 깨어 있는 활동을 하다가 한 해가 지고 나서 2-3 시간 정도 지난 8 시, 9 시쯤 되게 되면 이 뇌의 각성 신호를 억제하는 이제 신경 전달 물질들이 뇌에서 분비가 되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면서 각성 신호가 급격히 떨어지죠. 그렇게 되면 각성 신호가 수면 욕구를 능가하지 못하게 되니까 이때부터 인제 수면을 하고 싶다는 인제 느낌이 사람들이 느끼게 되고 잠을 자게 되는 겁니다. 잠을 자면 당연히 수면에 대한 욕구가 해소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수면 욕구는 점차 이렇게 감소를 하게 되고 아침에 일어날 때쯤 되면은 수면 욕구가 거의 없어진 상태로 인제 기상을 하는 거죠. 다시 또 해가 뜨면 각성 신호가 증가하게 되고 우리는 이렇게 반복적으로 각성과 수면을 반복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각성과 수면이 일어나는 거를 뇌 안쪽을 좀 자세하게 더 들여다보게 되면요. 이 오른쪽에 있는 뇌 그림에 표시되어 있는 것이 뇌를 각성시키는 신호를 주로 인제 발생시키는 뇌 부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신호 전달 물질, 신경 전달 물질을 인제 분비를 해서 뇌를 각성을 시키는 건데요. 이제 낮에는 빛이 있기 때문에 뇌를 억제해서 수면으로 들어가게 하는 부위는 억제돼 있습니다. 하지만 저녁에 빛이 사라지게 되면 이 뇌를 억제해서 수면으로 들어가게 하는 부위가 활성화되면서 이게 각성 신호 부위를 억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신호를 못 만들게 되면서 뇌는 수면으로 들어가는 게 우리가 인제 수면인 거죠. 결국은 각성 신호를 만들어내는 신경의 활성도와 수면을 만들어내는 신경의 활성도가 이렇게 시소처럼 돼 있는 곳에 양쪽에 이렇게 무게를 두고 있다가 한쪽이 무거워져서 내려가면 수면이 됐다가 다시 이쪽이 가벼워지고 이쪽이 무거워지면 각성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수면과 각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래 걸리지 않죠. 수면에서 각성 넘어가고 각성에서 수면 넘어오는 게. 그래서 이렇게 마치 스위치를 켜 꺼듯이 잠을 잤다 깨어났다 할 수 있게 되는 게 이런 원리 때문입니다. 아까 같은 인제 그런 그림에서 같은 작용들이 일어나면서 인제 정상적으로 깨어 있던 사람이 수면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수면은 모든 단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계속적으로 어떠한 특정 수면 단계들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수면 주기를 형성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요. 처음에 수면 1 단계, 2 단계, 그다음에 인제 뇌파상 서파가 나오는 깊은 수면 3 단계로 들어갔다가 다시 서파 수면으로 올라오고 이제 눈이 급속히 움직이면서 꿈을 꾸게 되는 렘 수면이라는 게 인제 발생을 합니다. 다시 1 단계, 2 단계 깊은 수면, 다시 인제 얕은 수면의 렘 수면. 이런 식으로 일정하게 반복하는 수면 패턴을 보이는 거죠. 수면이 한 가지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 이렇게 여러 단계가 있다는 거는 각각의 여러 단계별로 이제 맡은 임무가 있을 겁니다. 이제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수면을 하게 되는 것이겠죠. 아직까지 인제 기능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걸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서파 수면은 우리 에너지 대사, 신체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거를 줄이고 에너지를 보충하는 이런 이제 시기라고 해서 신체적인 피로가 풀리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제 그러면서 기억적으로는 오늘 배웠던 오늘 들었던 사실들을 장기 기억으로 저장하는 일들이 좀 일어나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 렘 수면은 이제 꿈을 꾸는 수면인데 이 꿈이라는 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인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인제 재단되는 거죠. 낮에 들었던 정보들을 인제 예전의 기억과 맞춰서 필요한 것끼리 정보를 인제 조율해서 필요한 곳에 저장하고
필요한 정보와 연결성을 만드는, 그래서 뭐 창의적이고 좀 새로운 것 등을 생각해낼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저장 기관,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필요한 수면 주기들을 거쳐서 우리는 피로를 회복하고 기억을 저장하고 새로운 것을 이제 창출할 수 있는 기억과 신체 상태를 만들어가는 게 수면인 거죠. 이런 수면의 정상에서 벗어나는 게 질환인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것들이 수면 질환이 되겠습니다. 일단 잠이 들어가기 전에 자려고 누우면 다리가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움직이고 싶은 충동을 느껴 잘 못 자게 되는 이런 병들도 있죠. 대표적으로 하지불안 증후군이라고 하는 병인데요. 또 하나는 잠에 들려고 할 때 잠에 잘 안 들어가는 인면 장애도 있습니다. 걱정이 많아서 또는 이전에 불면이 오래돼 가지고 또 잠을 못 잘 것 같은 불안감,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잠을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잠이 들어가더라도 오래 유지가 안 되고 쉽게 깨어나는 수면 유지의 장애도 있습니다. 유지가 되지 않고 깨어났다가 다시 자는 경우도 있지만 깨어난 후에는 못 자는, 그래서 지속적인 수면 시간이 굉장히 짧아지는 이제 환자들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꿈꾸는 수면과 그 이외의 수면 중에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이제 사건 수면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수면 중에 이상 행동을 보이는 그런 수면 질환도 있습니다. 자면서 숨을 쉬는 게 인제 일반적으로 좀 인제 동력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기도도 좁아질 수 있고 그다음에 수면에 대한 인제 하고자 하는 동력이 떨어지게 되는데, 그러면서 수면 중에 호흡 문제가 생기는 질환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수면 무호흡 같은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수면이 충분하지 않게 되게 되면 뭐 피로가 안 풀리겠죠. 그러면은 다음날 낮에 피곤하고 졸리고 정신이 멍한, 이런 이제 수면으로 인해서 우리가 피로를 풀지 못하는 이런 환자들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모든 게 다 수면 질환들이죠. 보시다시피 잠을 못 잔다 또는 잠이 너무 낮에 많이 졸린다 이렇게 인제 오시겠지만 환자분들은 그러한 수면 질환들의 원인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한테 수면의 인제 형태라든지 자는 시간, 주변의 환경, 문제점 등을 잘 들어보고 이제 필요한 경우는 진찰과 검사들을 통해서 인제 이런 원인들을 밝혀내는 게 1 단계겠죠.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잠을 못 자요.' 그래서 단순하게 수면제, '내가 낮에 너무 졸려요.' 그래서 이제 좀 낮에 깨어 있게 하는 각성제, 이렇게 단순하게 치료하지 않아야 되는 게 수면 질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상적으로 얼마나 자야 되는지 인제 이게 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이건 이제 미국 자료긴 한데 성인인 경우는 7 시간에서 9 시간 정도 이제 자는 게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7 시간을 성인이 못 자는 걸로 평균이 나오고 있고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잠을 쪼끔 자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 이제 청소년들은 한 8 시간에서 10 시간 자는 걸로 돼 있고요. 초등학생들은 9 시간에서 11 시간은 자야 되고, 영유아이기에는 거의 하루에 한 반 정도 이상을 수면을 하는, 이렇게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정상 수면 시간이 중요한 이유는 인제 정상 수면을 채우지 못할 경우는 피곤이 풀리지 않기 때문에 낮졸림이나 인제 피곤함이 오겠죠. 그게 수면 장애가 아니고 이제 수면을 못해서 시간이 부족해서 이제 나오는 현상들인데요. 대표적으로 이 청소년기에 인제 학생들이 수면 문제로 오죠. "낮졸림이 너무 심해서 공부하기가 힘들다." "기면증 같다." "과수면 같다." 이렇게 오는데 들어보면은 수면 시간이 5 시간, 6 시간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권장 수면 시간에 비해서 3 시간 이상씩 이제 못 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졸릴 거고 낮에 힘들 겁니다. 그런 인제 친구들한테는 이건 질환은 아니고 수면 시간이 부족한 거기 때문에 "쪼끔 더 잘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하고 이제 진료가 끝나게 되죠. 이렇게 인제 자는 게 필요한데 못 자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바쁘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회가 빨리 돌아가다 보니까 또 야간 근무도 많고요. 그래서 이제 못 자는 잠을 낮잠으로 좀 보충하고 싶다는 분들도 많은데요. "어떻게 자는 낮잠이 가장 효율적인 거냐?"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답을 어떻게 드리냐면, 일단은 수면이라는 게 관성이 있습니다. 이제 처음에 얕은 수면에 있다가 깊은 수면을 한번 들어가면 다시 얕은 수면으로 나올 때까지 시간이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낮잠을 30분 이상 자서 일단 깊은 수면까지 들어가 버리면 깼을 때 오히려 피곤하고 힘들기 때문에 깊은 수면 들어가기 직전인 30분 이내에 낮잠을 자도록 인제 권장을 합니다. 이제 잠깐 자고 나서 굉장히 뇌를 많이 써야 되거나 되정밀하고 좀 위험한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바로 인제 깨어서 일을 해야 되죠. 그럴 때는 이제 커피 낮잠이라는 거를 권하기도 하는데요. 커피를 먹었을 때 효과가 나타나려면 30분 정도 걸리거든요. 2-30 분. 그러니까 커피를 마시고 바로 주무시면, 그리고 30분 있다 일어나면 예 잤기 때문에 수면의 욕구는 줄어들어 있고,
그다음에 커피에 의해서 각성은 이제 최대로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가 딱 만들어지기 때문에 일하기 굉장히 편하십니다. 근데 이 그래프에서 보면은 인제 한 90 분쯤 지나면 다시 인제 얕은 수면으로 올라오는 시기가 오거든요. 그러면 "이때까지 자면은 편하지 않나요?" 물어보시는데 맞습니다. 이때 일어나면은 깨었을 때 좀 불편함이 덜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낮잠을 90분 이상 자게 되면 좀 많이 자는 거죠. 낮에 많이 자면 수면 욕구가 줄어들어 가지고 밤에 잠이 잘 안 와요. 그렇기 때문에 낮잠은 이제 30분 정도 자는 걸 추천을 합니다. 그럼 "내가 얼마 자야 되는지 좀 이제 좀 가늠이 안 갑니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좀 알아볼 수 있냐면은 나의 수면 시간을 결정하는 방법은 몇 시에 잘 건지 결정하는 게 먼저가 아니고 내가 몇 시에 깨어야 되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6 시에 일어나야 된다고 한다면 최소한 7 시간 이상 자야 되기 때문에 잠자는 시간은 한 열 이제 수면할 때 인제 들어가는 시간을 합쳐 가지고 10시 반 정도는 자야겠죠. 누워 자는 거죠. 인제 7 시간을 자고 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 수면이 내가 충분한지를 평가하는 방법은 일단 기상 시에 큰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별 문제 없이 기상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일어나서 커피나 이런 약물 다른 도움을 받지 않고도 각성 상태가 잘 유지돼서 원활한 이제 낮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낮졸림이 없다. 이렇게 되면은 이 수면 시간이 적절하다고 보는 거죠. 7 시간을 잤는데도 '나는 좀 그게 안 된다.' 하면은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좀 늘려 볼 수도 있고 이렇게 조정을 하게 되면 됩니다. 그다음에 나는 인제 어 밤에 잘 못 자서 밤에 뭔가 일을 하고 주로 이제 오전이 있는 낮에 많이 자는데 "똑같이 낮에도 8 시간만 자면 되나요?"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요. 이제 밤에는 사실은 빛이 없어지면 좀 전에 설명드렸지만 이 뇌를 억제하는 쪽에 신경 전달 물질이 많이 분비되면서 뇌를 재우게 되죠. 그래야 잘 자겠죠. 낮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낮에 자는 것보다는 밤에 자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수면에 도움이 되는 행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건강한 수면을 위한 생활 습관을 우리가 수면 위생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요. 이제 외래에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나의 수면 루틴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이제 그 야구 선수들이 야구하기 전에 이렇게 배트를 한번 만지고 모자를 만지고 인제 뭐 이렇게 흔든 다음에 친다 이런 식으로 루틴이 있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끼고 그다음에 올 행동에 대한 미리 준비가 되고 인제 늘 그렇게 하다 보면 '나는 이 행동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해야 돼.'라는 뇌도 인제 학습이 되는 거죠.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하고 수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나는 족욕, 반신욕, 손발 따뜻하게 하고 자는 게 좋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죠 늘. 이건 과학적으로도 근거가 있습니다. 인제 발이나 손은 인제 말단이죠. 말단을 따뜻하게 하면 인제 그쪽에 혈관이 확장되면서 피가 그쪽으로 좀 몰리겠죠. 그러면 신부 혈액이 약간 이제 말단으로 나오는 효과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신부 체온이 떨어집니다. 잠을 잘 자려면 이 신부 체온이 좀 떨어져 줘야 돼요. 그렇게 떨어져 줬을 때 멜라토닌 분비도 활성화되면서 잠을 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등이 이런 작용을 통해서 잠을 좀 잘 자게 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자리에서는 잠만 자라." 이거죠. 그래서 인제 그게 루틴인 거죠. 잠자는 이외의 활동을 하게 되면 잠자리와 인제 활동을 하는 자리에 대한 그게 모호해지면서 인제 수면에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강박을 없애야 되기 때문에 잠이 안 오면은 잠깐 나와서 활동하다가 그러면 인제 낮에 활동을 했기 때문에 자고 싶어질 거예요. 그럼 다시 들어가서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많이 누워 있는 게 좋은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 시간 누워 있지만 5 시간밖에 안 자면 오히려 수면의 효율은 많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8 시간 누워 있는데 6 시간 자면은 수면 효율은 이제 75% 정도 되죠. 그때 인제 1 시간을 줄여서 7 시간만 누워 있으면 인제 6 시간 잤을 때 효율이 85% 정도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누워 있는 시간 대비 수면 시간을 이 정도로 맞추라고 인제 권유를 드립니다. 그리고 인제 생각이 많아 잠을 못 자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인제 해결이 잘 안 되는데 이걸 권유드려요. 수면 전에 생각 정리. 자기 전에 그러니까 고민이나 내일 해야 될 일을 적어 보는 거죠. 막상 적어 보면 가짓수가 많지 않을 수도 있고 약간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내일이 예측되니까 좀 마음이 편해집니다. 여기까지 하고 주무시는 거예요. 이것들을 인제 해결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자는 거죠. 자고 다음날 일어나 보면 뇌가 쉬었기 때문에 뇌 신경 전달 물질이 보충이 되고 뇌가 휴식을 취했죠. 그러니까 인제 기분을 좋게 하는 세로토닌이라든지 동기부여하는 도파민 이런 물질도 많이 분비가 되고 뇌가 인제 쉬었기 때문에 좀 에너지가 넘치는 거죠. 그때 다시 이 문제들을 보면 별게 아닌 경우가 많아요.
어제 그냥 고민했지만 오늘 보니까 별게 아니구나. 이런 게 많아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런 루틴들을 만들어서 잠을 자도록 설명을 드리고 자는 시간, 깨는 시간 시계 그림처럼 항상 일정해야 됩니다. 수면이라는 게 일주기라 그래서 자고 깨고가 주기가 있거든요. 그게 오늘은 7시에 자고 내일은 9시에 자고 그러면 주기가 형성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에 자고 깨는 거를 하도록 권유를 드립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이제 빛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어 우리가 인제 태양이 뜰 때는 지구가 태양을 바라보는 쪽으로 회전하면서 인제 해를 보기 때문에 다가오기 때문에 파장이 빨라집니다. 그래서 인제 빠른 파장인 푸른빛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하늘이 파랗게 보이는 거죠. 해가 질 때는 인제 내가 인제 지구 해로부터 멀어져 가면서 해가 지기 때문에 파장이 느린 파장이 인제 많이 도달하게 되고 예 하늘이 붉게 보이는 거예요. 생명체는 특히 낮에 활동하는 생명체는 이제 처음에 만들어질 때부터 파란 빛을 보고 깨어나서 활동을 시작했고 붉은 빛을 보고 잠자리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인제 우리 유전자 DNA에 저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파란 빛을 보면은 '아 이래야 될 시간이구나.' 이런 느낌을 뇌가 갖게 되고 붉은 불빛을 보면 인제는 '하루가 끝나가는구나. 자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30분 전부터는 이제 간접조명 따뜻한 붉은 빛을 켜 두는 거 어둡게 하는 게 좀 좋겠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푸른 빛을 바로 보는 게 각성 작용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인제 휴대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휴대폰은 대부분 인제 푸른빛 블루라이트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 이제 밤인데 이 푸른빛을 보고 있는 효과가 돼서 각성을 좀 유도하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핸드폰을 보지 말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누워 있는데 배가 고파서 못 자겠어 이런 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인제 식사는 보통은 과식은 금지해라. 특히나 2 시간 전 수면. 왜냐면 인제 위장이 팽창하면은 인제 위장이 부담을 느껴서 잠을 자기 어렵고 또 이제 많이 먹게 되면은 활동을 해야 될 시간처럼 몸이 인식을 해서 인제 약간 자율신경계도 그쪽으로 맞춰집니다. 잠이 잘 안 오는 거죠. 두 번째는 인제 그래도 배가 고프면 소량 좀 먹고 자는데 이제 이 트립토판이라는 게 몸에 들어가면은 세로토닌으로 만들어진 다음에 그게 멜라토닌으로 전환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면에 도움이 되는 물질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인제 그런 거와 관계된 음식을 두부, 달걀, 우유, 바나나 이런 건데 이걸 소량 먹고 주무시도록 설명을 좀 드립니다. 그다음에 인제 "활동을 어느 정도 하는 게 좋겠냐?"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제 너무 격렬한 운동은 각성작용이 활발해지겠죠. 자율신경 중에 교감신경이 활성화돼서 심장도 빨리 뛰고 체온도 올라가고 에너지도 막 만들어지고 당연히 그 상태에서 잠을 자려고 하면은 잠이 잘 안 들 겁니다. 그래서 한 3 시간 전부터는 그런 활동을 좀 자제하는 게 좋겠고 수면 전에 스트레치를 가볍게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요가나 명상, 호흡법 등을 하는 거는 그러니까 자율신경계 중에서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잠을 좀 잘 잘 수 있는 몸의 상태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인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낮에는 햇볕을 많이 쬐고 낮잠을 피하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림 보여 드렸지만 낮잠을 많이 자면 수면의 욕구가 줄어듭니다. 밤이 됐을 때 자고 싶은 욕구가 별로 없기 때문에 잘 못 자게 되니까 낮잠을 좀 안 자는 게 좋겠고 뒤에 나오겠지만 햇볕을 많이 쬐면 이 먹었던 트립토판이 세로토닌이라는 물질로 많이 전환이 됩니다, 햇볕 때문에. 세로토닌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게 멜라토닌으로 바뀐다 그랬죠. 그러니까 낮에 햇볕을 많이 쬐면 밤에 사용할 멜라토닌의 전구 물질을 뇌에 많이 놔두는 효과가 생겨요. 그래서 밤에 잠잘 수가 있기 때문에 햇볕을 많이 쬐라고 말씀을 드리고 카페인은 각성 작용을 일으키는데 인제 우리 뇌는 피곤해지면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이 나와요. 그게 인제 뇌에 인제 수용체에 붙게 되면 '아 뇌가 피곤하구나, 피곤하구나, 피곤하구나.'는 걸 느끼게 되고 잠을 자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카페인은 그 아데노신이 뇌에 작용을 못하게 오히려 카페인이 가로막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카페인을 먹으면 뇌는 엄청 열심히 일해서 힘든데 자고 싶다는 느낌을 못 느끼게 하는 거죠. 과도하게 일을 시키는 거죠, 뇌한테. 좋지 않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인제 우리는 각성을 위해서 카페인을 먹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인제 반감기 등을 고려했을 때는 한 6 시간 전부터는 안 먹는 게 좋겠는데 사람마다 달라요. 간이 안 좋은 사람은 분해가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12 시간 가기도 하고 나는 또 예민한 분도 있죠. 그래서 나는 12 시간 정도 작용이 가는 것 같으면은 오전에 카페인을 먹고 오후에는 안 먹어야 될 거고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카페인을 안 먹는 시간을 만들어 두는 게 필요합니다. 이런 걸 통해서 수면을 쪼끔 더 잘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좀 중요합니다. 또는 인제 수면하고 이제 치매 이야기를 많이 물어보십니다. "잠을 못 자면 치매가 오나요?" 그다음에 "수면제를 먹으면 치매가 오나요?" 이런 질문들인데요.
일단은 치매가 이제 일반적인 인지 장애가 치매라는 것인데, 인지 장애 중에서 기억력을 우리가 주로 이제 생각을 하니까 기억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낮에 깨어 있을 때는 많은 정보를 뇌가 인제 취합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자게 될 때 기억 저장이라는 거를 만들어 내는데요. 아까 말했던 서파 수면 때는 장기 기억을 전환을 시키고, 렘 수면 때는 기존의 기억들과의 연관성과 인제 종류별로 이렇게 sorting하고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창의력, 문제 해결력을 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든다고 말씀드렸죠. 당연히 잠을 못 자면 이런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기억 저장이 잘 안 됩니다. 뇌가 힘들겠죠. 또 한 가지, 뇌가 인제 잘 때는 이런 인제 신경계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데, 사실 이 해가 떠 있는 낮에 활동할 때는 신경계가 노폐물을 많이 만들어내죠. 특히 단백질, 뇌 신경 독성이 있는 단백질을 만들어내는데, 그거를 바로 처리하지 않고 뇌에 이렇게 쌓아둬요. 그랬다가 자게 될 때 인제 수면에 들어가게 되면 신경세포 사이에 간격이 벌어지게 되고, 그 사이로 림프액 같은 이제 물 같은 이런 액체가 흘러가면서 낮에 쌓여 있던 이런 노폐물을 제거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뇌가 깨끗해져야지만 신경 손상이 안 일어나죠. 대표적으로 인제 알츠하이머 병에 의한 치매를 유발하게 된다는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이제 단백질도 이런 식으로 제거가 된다고 되어 있는데, 잠을 못 자면 제거가 안 되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신경에 손상이 일어나고 뇌사진을 보면은 뇌가 위축되고 말라가는 부위가 생기면서 치매가 오게 되죠. 그래서 치매의 위험성이 높아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에서 또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 인제 수면제를 또 먹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수면제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뇌를 활성화시키는 물질들은 이제 방해하고, 뇌를 자게 하는 물질들은 강화시켜서 뇌를 좀 억제시키는 거죠. 기능을 억제시켜서 잠을 자게 만드는 건데요. 이제 억제하게 되면은 당연히 좋지 않겠죠. 특히나 정기적으로 매번 억제하면 좋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연구들을 많이 했는데 약간 반반 갈립니다. 어떤 연구는 이제 수면제가 약간 인지 장애를 유발한다. 어떤 연구는 그 관계가 없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도 좀 정리를 해 보면은 관계가 있다. 약간 인지 장애를 유발한다는 쪽이 더 많긴 합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상태고, 특히나 확실한 거는 수면제를 장기간 사용했을 때 또는 고용량 사용했을 때, 그리고 반감기가 긴 수면제, 다시 말해서 뇌에 오래 남아 있는 수면제를 사용했을 때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은 좀 높다고는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잠을 많이 자야 키가 크나요?" 뭐 이런 거 당연히 인제 상식처럼 알고 있는 내용인데 외래 와서도 많이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인제 어린아이들, 학생들이 운동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인제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요. 운동을 하지 않아도 밤에는 그냥 분비가 많이 됩니다. 특히 10 시에서 2시 사이에 많이 분비가 돼서, 우리가 "10 시에 2 시는 꼭 자야 돼. 키가 크려면." 이런 말들 많이 하죠. 그렇게 이제 분비가 많이 되는데, 이 성장 호르몬이 당연히 수면을 안 하면 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성장을 시키는 작용이 안 일어나니까 키가 안 크겠죠. 두 번째는, 잠을 못 자게 되면 이제 밤에 그렐린이라는 이제 신경 전달 물질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게 인제 공복을 좀 느끼게 하는 물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오면 공복이 느껴져서 많이 먹겠죠. 그럼 비만이 좀 유발이 잘 되고, 비만에 대해 무슨 이제 문제가 생기냐면, 이 성장 호르몬이 성장판을 자극해서 키만 크는 것이 아니고 근육량을 늘려주고 대신에 몸의 지방은 분해시켜서 줄여줍니다. 근데 비만에서 지방이 많아지면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 중에 상당 부분이 지방 분해에 사용하게 돼서 성장 쪽에 사용하는 게 줄어들어서 성장이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비만도 성장을 방해하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수면을 잘해야지만 키가 크는 거는 확실합니다. 꿈이 너무 많아서 문제하고 오는 분도 있습니다. 꿈을 좀 줄여 달라고. 그다음에 꿈과 관련된 수면 장애, 사건 수면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걸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근데 꿈이 많다는 거는 이제 병이라기보다는 수면 중에 자주 깨어난다, 이거가 더 문제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수면 중에서 우리가 꿈꾸는 렘 수면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렘 수면은 전체 수면의 20% 정도 되는데 이건 누구나 비슷해요. 이게 더 많은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꿈을 많이 꾼다는 거는 렘 수면을 많이 해서가 아니고, 렘 수면 때 각성이 많이 일어나서 '내가 꿈을 많이 기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꿈이 많다는 거는 각성이 일어날 만한 문제, 수면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더 정확하죠. 그다음에 인제 수면 중에 이상 행동을 보이는 걸 사건 수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행동을 보이는 거는 크게 보이자면, 이 렘 수면 때의 이상 행동을 보이는 렘 수면, 사건 수면이란 게 있고요. 렘 수면 이외에 다른 수면 때 이상 행동을 보이는 비렘 수면, 사건 수면이라고 인제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비렘 수면, 사건 수면은 주로 인제 어린이, 청소년, 청년기에 많고요.
대부분 뇌가 성장하는 과정 중에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고 병적이거나 문제가 되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좀 경과를 보는 경우가 많고 특별히 치료를 안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인제 렘 수면 중에 발생하는 사건 수면은 뭔가 이렇게 뇌의 기능을 조절하는 게 퇴행하거나 취약해지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렘 수면 행동 장애라는 질환이 그건데요. 우리가 꿈을 꾸게 되는 게 렘 수면인데 꿈을 꾸게 될 때는 이 뇌는 깨어 있을 때랑 비슷하게 활동을 해요.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팔을 휘두르기도 하고 걸어 다니기도 하고 다 똑같이 뇌는 이제 생각을 하죠. 근데 그러한 작용들이 깨어 있을 때는 운동신경을 통해서 근육을 움직여서 팔도 움직이고 말도 하게 되는 것인데 수면을 하게 되면 이 인제 교내라는 쪽에 하측 배액이라고 하는 이제 부위가 있는데요. 이 부위에서 이 운동신경을 억제해 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운동신경이 작동을 안 해서 근육이 못 움직이는 상태로 만들어서 수면 동안에는 안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한 이유는 이제 과학적으로 뭐 밝혀진 건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꿈을 꿀 때마다 그 내용을 말로 하거나 행동을 옮기면 잠 유지가 안 되겠죠. 이제 잠을 잘 유지시키기 위한 하나의 인제 장치인데요. 이 핵이 작동을 못 하게 되면 꿈꿀 때 하는 말이나 행동들이 그대로 행동으로 나오게 되죠. 그게 바로 렘수면 행동 장애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쪽 부위가 이제 퇴행하거나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경우들일 텐데요. 이 부위가 이제 파킨슨병이나 치매 중에서는 좀 드물지만 루이슈트 치매라는 이제 형태가 있는데 이런 질환이 오는 사람들을 봤더니 한 7년 전쯤부터는 렘수면 행동 장애가 있다가 이런 병으로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 알려지면서 이게 더 주목을 받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게 인제 언론에 알려지고 많이 알려지면서 잠자다가 남편이 뭐 꿈을 이제 막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게 되면 잠꼬대를 하게 되면 우리 남편이 이제 파킨슨병이 위험해서 인제 병원을 데리고 왔다 이런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이제 루이슈트 치매 환자를 봤더니 이 중에 반이 렘수면 장애를 보였다 이렇게 거꾸로는 가지만 렘수면 장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쪽으로 가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렘수면 장애가 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건 아니고 사실 렘수면 장애 있는 환자들을 어떤 조치를 취해서 이런 병을 예방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질환인 거죠. 근데 렘수면 장애가 좀 감별, 우리가 외래에 왔을 때 인제 잠꼬대 와서 왔다 이랬을 때 렘수면 감별해야 될 거는 가장 흔한 게 인제 수면제 먹고 있는 분들이 이 수면 중에 복합 행동 장애라는 게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졸피뎀이라고 알려진 약제 있죠. 그 약제가 좀 흔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 그 약이 굉장히 좋은 약으로 개발됐죠. 다른 수면제들은 잠도 자고 근육도 이완시키고 그 모든 뇌에 작용을 해서 잠만 재우는 게 아니라 다른 작용도 많아서 부작용도 심했는데 그 약은 딱 잠만 자게 하고 근육 이완이나 다른 작용은 안 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딱 수면만 일으키는 굉장히 좋은 약 이렇게 인제 생각을 했는데 막상 쓰고 나서 보니까 잠자는 상태에서 근육의 활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뇌는 깨어 있지 않지만 활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는 일어나서 물을 마신다든지 걸어가든지 이런 행동을 했는데 다음날 기억을 못 하는 거죠. 이제 그런 행동을 수면 중 복합 행동 장애라고 하는데 대부분 이제 수면제 관련 증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중얼중얼중얼 하다가 다시 잠자는 혼동각성이라든지 수면 중에 보행을 하는 몽유병, 야경증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대부분 이제 나중에 좋아지는 큰 문제가 없는 병을 말씀을 드렸었고요. 수면 마비, 그다음에 뇌전증 중에서는 전두엽 뇌전증이 밤에만 경련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제 사건 수면하고도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런 거는 감별이 필요한 질환입니다. 하지 불안증후군도 이제 많이 알려져서 외래로 많이 오시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하지 불안증이란 거는 가만히 있을 때 주로 증상이 생겨야 돼요. 그리고 그 증상은 막 움직이고 싶어요, 다리가. 그런 움직이고 싶은 충동이라 표현하는데 다리를 움직이고 싶은 느낌하고 다리에 이상한 불편한 느낌. 뭐 벌레가 기어간다 아니면 이런 식으로 가렵다 뭐 아프다 뭐 후끈거린다 뭐 조이는 것 같다 이런 느낌들을 느끼는 게 인제 증상이고요. 근데 그때 딱 움직이면 그런 증상들이 부분적 또는 완전히 소실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런 증상들은 저녁에만 나타납니다. 이런 걸 다 만족할 때 우리가 하지 불안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뇌에서 발생하는 병입니다. 뇌에서 인제 신경 전달 물질, 대표적으로 도파민이라는 물질의 안정성이 좀 훼손됐을 때 생기는 질환인데요. 우리가 이 다리에 벌레가 앉으면 그다음에 또 다리를 만졌을 때 벌레가 앉았을 때와 만졌을 때의 느낌이 서로 다릅니다.
근데 사실은 신경을 자극한다는 건 똑같은 거죠. 뇌는 어떻게 그걸 할까요? 그거는 자극이 올라갔을 때 이 시상과 기저핵 부분에서 그 자극을 좀 판별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때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도파민 물질의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거는 분비가 원활하지 않겠죠. 그러다 보면 특히나 이제 도파민은 정상적으로도 밤에는 활성화가 떨어져요. 저녁에 주로 잘 생기는 게 이제 하지불안 증후군이죠. 그래서 그 안정성이 떨어지게 되면 그런 자극이 없는데 마치 있는 것처럼 느끼게 돼요. 그리고 그런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보여야 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신경계 운동신경 감각과 운동신경계의 과활성이 일어나면서 증상이 유발되는 게 하지불안 증후군인 거죠. 그 외에도 인제 신경을 안정시키는 아데노신, 신경을 활성화시키는 글루탐산, 그다음에 철분제 등이 이런 증상을 유발하는 데 관여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파민 작용을 안정화시키는 도파민 효연제라든지 아예 도파민을 먹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철분제를 무조건 보충을 합니다. 그리고 근데 이런 약들을 주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될 거는 도파민 작용을 방해하는 약을 먹고 있느냐를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위장약 중에 그런 게 많고요. 항정신병약 중에 도파민 작용을 이제 방해하는 약들이 종종 있는데, 이런 약들이 들어가서 하지불안 증후군을 유발했다면 이런 치료제를 먼저 먹는 게 아니고 이런 약 등을 조정해 보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뭐 마사지, 반신욕, 금연, 금주 등이 이런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당연히 하도록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수면 무호흡입니다. 음 우리가 이렇게 기도가 있는데요. 이제 기도가 열려 있어야 공기가 안으로 들어가겠죠. 기도가 열려 있기 위해서는 이 입천정 쪽의 근육을 위로 당기는 근육이 이제 작용을 해야 여기가 인제 넓어질 거고요. 혀를 앞으로 당기는 근육이 작용을 해야 뒤 기도의 영역이 확보될 겁니다. 인제 기도를 앞에서 본 건데, 기도를 양쪽으로 넓히는 근육이 작동을 해야 기도가 넓어졌겠죠. 이런 근육들이 작동을 못하면 기도가 좁아집니다. 나이가 들어서 작동이 좀 둔해지는 경우도 있겠고, 술을 많이 마셔서 근육이 이완돼서 늘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어떤 그런 상황들 때문에 기도가 좁아지면 수면 무호흡이 생길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연구개가 선천적이나 아니면 나중에 무슨 문제로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처지는 경우에는 기도를 눌러서 좁아지는 경우도 있겠고요. 살이 많이 찌는 경우에 목의 살 또는 혀 밑에 살이 인제 많이 찌면서 지방이 축적되면서 기도를 압박해서 좁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턱의 구조, 각도가 좀 이렇게 기도가 좁아질 수밖에 없는 각도이거나, 또는 하악이 작아서 선천적으로 공간이 작은 경우도 잘 생기겠죠. 이런 식으로 기도가 폐쇄가 일어나서 무호흡이 생기는 거를 폐쇄성 무호흡이라고 인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런 폐쇄가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뇌의 문제로 인한 이제 무호흡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인제 대동맥이라는 것과 경동맥 끝부분에는 이 피 안에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측정하는 센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을 못 하게 되면 산소가 떨어지고 이산화탄소가 늘어가게 되니까 이 센서가 '어 이러면은 호흡이 더 필요한데.' 하고 느끼겠죠. 그 신호를 이 연수 쪽에 보내면, 연수하고 인제 보내게 되면 여기서는 '그래 호흡을 더 많이 해.' 하고 인제 신호를 인제 폐 쪽으로 보내게 되죠. 그래서 인제 호흡을 많이 하게 되면 인제 호흡이 이루어지는데, 이거를 느끼는 게 잘 안 되는 사람들은 그게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이 뇌에 문제가 생겨서 그런 호흡에 인제 '더 열심히 해.' 이런 신호를 못 보내게 되는 사람들은 중추성 무호흡이라고 하는 무호흡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무호흡이 발생하게 되면은 산소가 안 들어가죠. 그러면 저산소 상태가 좀 수면 중에 계속 유지가 됩니다. 산소가 못 들어오게 되면은 답답하니까 잠이 자꾸 깨게 될 거고요. 그 수면 산소를 보충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흉곽을 움직이니까 흉곽 내의 압력이 과도하게 변화를 해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산소가 없는데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니까, 우리 산화 손상이라 그래서 설이 산화하면 녹이 슬듯이 몸에서도 그런 산화 현상이 일어나면 이제 조직이 손상을 받거든요. 그 조직 손상은 염증 반응이나 혈관 손상을 일으키게 되고, 그런 것 때문에 뇌혈관, 심혈관 문제들이 발생하는 인제 문제를 일으키게 되죠. 당연히 수면이 분절이 되고 흉곽 압력이 변화되니까 각성작용이 일어나요. 그래서 인제 자율신경으로 보자면은 과도하게 인제 교감신경이 항진되면서 자꾸 깨어 있게 되는 거죠. 수면을 더 이상 못 하게 되고, 자율신경, 교감신경이 항진되면 심박동이 빨라집니다. 그래서 밤에 쉬어야 되는데 심장이 못 쉬어요. 심장이 인제 부담이 증가하게 되고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니까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니까 더더욱 이제 이런 작용이 강화됩니다. 그러면서 심근도 인제 부담이 가게 되고 심근 문제가 생기는 심부전도 올 수가 있겠고요. 부정맥도 올 수가 있겠고, 당연히 계속 긴장하고 있기 때문에 고혈압이 유발되는 경우가 많고 대세 이상이 유발되면서 당뇨도 많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인제 수면 무호흡은 단순히 '숨을 좀 못 쉰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뇌 기능에 영향을 좀 주는, 이제 아까 말했지만은 수면 유지가 안 되면 치매도 올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뇌 손상, 그다음에 뇌혈관 질환도 올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심폐혈관, 그리고 뇌졸중, 그리고 이제 약간 우울감과 불안, 이제 각성 작용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한 인제 뭐 인제 발기부전이나 또는 항상 자율신경이 항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긴장하면 소화가 안 되거든요. 인제 소화기 질환까지도 오는 경우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순하게 수면 문제가 아닌 것이죠. 이건 어떻게 치료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결국 기도가 원활하게 열려 있도록 하면은 됩니다. 그래서 인제 그거의 가장 이제 좋은 치료로는 양압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계를 옆에 두고 여기서 발생한 압력, 인제 가습, 이제 습기가 촉촉하게 들어가 있는 인제 압력된 공기가 이제 압력을 통해서 인제 기도로 들어가서 열리게 하는 거죠. 수면 무호흡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하악을 앞으로 당겨주는 이러한 인제 구강 장치를 사용해서 좀 교정해 보기도 합니다. 또는 이 목 부분이 높고 뒤통수가 낮아진 이런 베개를 통해서 기도가 잘 열려 있는 자세를 만들어 주는 베개 같은 걸 사용하기도 하고요. 이제 수술로 어느 일정 부분을 넓혀 주면 해결되는 환자분들은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인제 외래에서 하는 거는 인제 이 라이프 스타일 교정인데요. 인제 생활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수면 무호흡을 좀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겠는지를 교육을 시켜 드리는데, 일단은 비만의 해결입니다. 예, 체중이 10%만 줄어도 이 수면 무호흡 지수라고 하는 수면 무호흡의 정도를 표시하는 이게 인제 숫자가 있는데, 그게 50%가 감소할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누워자면 아무래도 이 혀가 뒤로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기도 확보가 용이하겠죠. 그래서 인제 수면 무호흡이 줄어드는데, 인제 배에다 이걸 차고 등에 상어 지느러미처럼 뒤로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똑바로 못 눕겠죠. 옆으로만 자게 하는 이런 인제 장치를 차고 자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수면제나 진정제, 근육 이완제 등을 먹으면 이 근육이 이완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기도 좁아진 현상이 일어날 수 있겠고, 음주를 하게 되면 근육도 이완되고 뇌에서 저산소나 이산화탄소 증가를 잘 못 느끼게 돼요. 그럼 인제 그걸 잘 해결을 못 해 주니까 음주도 수면 무호흡을 악화시킵니다. 또한 흡연은 이 기도 점막을 자극해서 점막이 붓게 되고 분비물이 많아지게 되면 기도 이 수면 무호흡의 악화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지 않도록 설명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제 많이 질문이 가장 많은 부분입니다. 이제 수면제에 대한 질문들, 수면제는 어떤 게 있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적지만 미국 같은 데도 보면, 특히 우리나라도 인제 해외 직구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또 여행 가면서 많이 사 오게 되죠. 수면에 좋다는 음식, 뭐 영양제, 뭐 미세 뭐 미네랄, 그다음에 비타민, 이런 인제 약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처음엔 그런 말씀드렸던 건데요. 우리 뇌라는 건 깨어나게 하는 인제 신경 전달 물질과 자게 하는 신경 전달 물질 간의 인제 균형의 싸움이죠. 그래서 인제 각성 작용이 강화됐을 때는 깨어 있다가 이쪽이 강화되면 자게 되는 거죠. 꼭 자게 되는 수면제 약이라는 건 각성 작용을 하는 물질들의 작용을 방해하면 돼요. 그리고 수면할 때 나오는 물질들의 작용을 강화시켜 주면 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가바라는 물질이 수면에 가장 중요한데, 이 가바가 작용하는 수용체에 붙어서 가바 같은 역할을 하는 물질이 다 수면제입니다. 대표적으로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제들이 대표적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벤조디아제핀 계열은 딱 수면만 시키는 게 아니라 어 근육도 이완시키고 뇌의 모든 부분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부작용도 심할 수가 있다는 이제 생각이 들죠. 그래서 비벤조다이제펜 계열 중에서 벤조디아제핀 수용체 중에 수면만을 담당하는 곳에 작용하는 약을 만들었어요. 그게 졸피뎀 같은 계열인데 그걸 지드록이라고 하는데, 그런 작용도 역시 가바라는 물질을 강화시키는 수면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뇌가 깨어 있을 때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근데 히스타민을 막는 항히스타민제를 먹으면 당연히 졸리겠죠. 사실 항히스타민제는 이제 우리 알러지약, 콧물이나 인제 부비동에 인제 분비물이 많을 때 먹는 이런 인제 약이었는데, 먹다 보니까 졸렸던 거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히스타민이 차단되면 졸렸던 거죠. 그래서 인제 수면제로 쓰게도 됐습니다.
또 하나는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이나 오렉신을 작용을 강화시키는 또 작용을 하게 하는 이런 약들도 수면제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면을 보는 이제 의사와 만나서 상담하고 약을 받아봤는데 집에 와서 확인해 보니까 항우울제, 항불안제, 심지어는 항정신병제 약까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의사분이 나를 이제 이 불면을 불안이나 우울 증상으로 본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물론 이제 불안, 우울 증상이 있어서 수면을 못하는 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꼭 필요한 약인데 그렇지 않더라도 이런 약제들도 신경 전달 물질을 조절하는 약제들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세로토닌, 노아드레날린, 도파민, 아세틸콜린 이런 것 등에 작용하는 약제들인데 다 수면, 각성과 수면에 작용하는 물질들이죠. 그래서 이런 약제들도 수면을 유도하고 유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중에 대표적으로 멜라토닌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낮에 깨어 있을 때는 빛이 들어오죠. 그렇게 되면은 뇌에서 멜라토닌을 분비하는 손과체 부위가 억제가 돼요. 그래서 멜라토닌 분비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해가 없어지게 되면 이 억제 작용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손과체에서 멜라토닌 분비가 늘어나죠. 그래서 잠을 자게 되는데요. 멜라토닌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트립토판이라는 아까 설명 잠깐 드렸지만 이 물질로부터 만들어집니다. 이 트립토판은 필수 아미노산인데 문제는 몸에서 못 만들어내요. 그렇기 때문에 다 100%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음식을 섭취를 해야 되고 섭취가 된 다음에 이제 뇌에서 세로토닌이라는 물질로 이제 일단 바뀌어요. 세로토닌은 우리가 이제 기쁨 호르몬 이렇게 알고 계시면 많은데 이제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이 알려져 있죠. 이 물질이 이제 밤이 되게 되면은 멜라토닌으로 전환돼서 수면을 유도하게 되는데요.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트립토판이 세로토닌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은 이 햇빛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낮에 햇볕을 많이 쬐라고 하는 이유는 햇빛을 봐야지 낮에 세로토닌이 많이 이제 만들어지고 그럼 뇌에 이제 멜라토닌을 만들 수 있는 물질을 많이 저장해 놓은 게 되는 거죠, 낮에. 그렇게 됐을 때 밤에 이제 잠을 잘 잘 수 있는 것이죠. 그 밖에 외국에서 사오는 이제 수면 영양제에 보면은 아연, 마그네슘, 뭐 비타민 B12 이런 것 등이 다 들어있는데요. 그게 왜 들어있냐면은 이제 세로토닌을 멜라토닌으로 전환할 때 이런 조효소들이 필요합니다. 미세 이제 원소들이, 비타민들이. 그래서 이걸 먹어주게 되면 이런 전환이 잘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수면을 잘할 수 있다. 이런 이제 과학적 근거로 약을 먹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트립토판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섭취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타트, 체리, 우유, 치즈, 요구르트, 두부, 달걀, 바나나 이런 것 등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멜라토닌이 들어있다기보다는 멜라토닌 수용체에 작용해서 멜라토닌처럼 작용하는 물질이 좀 들어있는 타트, 체리, 견과류 생선들도 수면에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사서 드시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게 인제 이 까만 그래프가 정상적인 인제 사람에서 나오는 멜라토닌의 분비량입니다. 해가 지게 되면 8시 쯤부터 멜라토닌이 이제 분비가 늘어나게 되고 한 10시 쯤에 인제 최정점을 이루다가 유지가 되다가 오후 3-4 시쯤 되면은 새벽 3-4 쯤 되면 이제 급격히 줄어들게 되죠. 우리는 수면을 유지하게 되는 건데요. 이 고령, 특히 55 세가 되면 멜라토닌 분비가 이렇게 확 줄어듭니다. 55 세경일 때는 우리가 잘 나올 때에 비해서 반 정도로 줄어든다고 되어 있고요. 70 세가 넘어가면 잘 나올 때를 기준으로 1/3 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수면의 입면, 그다음에 수면 주기를 유지하기가 이제 쉽지가 않은 거죠, 생리학적으로. 두 번째는 인제 만약에 멜라토닌을 늦게 먹으면 오히려 문제가 됩니다. 8 시에 분비가 돼서 이렇게 나온 게 정상적인 인제 우리 멜라토닌의 분비인데 만약에 10 시나 8 시나 10 시쯤에 먹게 되면 멜라토닌의 최대 농도가 뒤로 밀리겠죠. 그러면 인제 이때가 수면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우리가 인지를 하니까 멜라토닌을 너무 늦게 먹게 되면 자꾸 수면이 뒤로 밀리죠. 그러면 초저녁에 잠이 들지가 않는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잘 상의하고 시간을 맞춰서 드셔야 되는 약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인제 우리가 미국에서 사 오는 약제 인제 의사 처방 없이 먹을 수 있는 멜라토닌 같은 경우는 대부분 서방정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몸에 들어가자마자 갑작스럽게 확 흡수가 됐다가 3 시간 만에 없어지는 이런 형태로 이제 몸에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수면 유지 작용을 하기는 좀 어렵죠. 너무 짧으니까. 이거는 수면의 주기, 우리가 미국 갔을 때 이제 낮밤에 시차를 바꿔야 될 때 이럴 때 주로 상용을 할 수 있겠지만 수면 유지로는 좀 어려운 면이 있어서 이제 처방이 있어야지만 복용할 수 있는 서방형 멜라토닌 제제는 우리가 몸에서 나오는 멜라토닌의 이런 이제 분비 곡선과 유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만든 약제이기 때문에 이런 약제를 사용해야 수면 유지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음주와 수면인데요. 어떤 분들은 이제 술을 한 잔 해야 잠을 잘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수면제처럼 음주를 하시는 분이 있다고 인제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인제 음주를 좀 하게 되면은 수면의 인면 시간이 빨라집니다. 그냥 잘 잠이 드는 거죠. 그리고 깊은 수면으로 빨리 갑니다. 이 하얀 그래프가 정상적인 수면의 인제 과정이라고 본다면 이 노란 그래프가 인제 음주를 하신 분의 수면인데요. 빨리 깊은 수면까지 가죠. 그리고 이제 깊은 수면 자고 다시 얕은 수면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왔다가 이 꿈을 꾸는 렘 수면을 인제 술이 못 가게 해요. 렘 수면 없이 다시 깊은 수면으로 가요. 근데 다시 얕은 수면 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인제 술이란 거는 인제 분해가 되면 작용이 없어지니까 수면 후반기에 가면 이제 술 작용이 떨어지면서 갑자기 인제 잠이 깨어 버리는 거죠. 얕은 수면만 일어나게 되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이 렘 수면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신적인 이제 뇌의 피로를 풀어주는 수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초반에 렘 수면이 없었기 때문에 렘 수면은 전체 수면의 20%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수면 막판에 엄청나게 렘 수면이 증가합니다, 술 먹고 자면. 그러니까 인제 잘 깨는 상태에서 꿈을 많이 꾸는 수면이 많다 보니까 자꾸 깨면서 숨을 기억하는 거죠. 술만 먹고 자면은 악몽에 시달리고 잠을 잘 깨고 머리가 뒤숭숭하고 잠을 못 잔 것 같다 느끼는 이유는 이런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인제 술을 먹으면은 우리가 인제 밤에는 화장실 가면 잠을 깨면 안 되니까 항이뇨 호르몬이 나와서 소변을 안 봐서 이제 밤에 화장실에 안 가서 잠을 유지하게 만든 게 우리 정상적인 몸인데요. 술을 먹으면 이게 억제가 돼요. 그래서 소변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밤에 자꾸 화장실을 가야 되는 수면 단절이 일어나게 되고 술을 먹으면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체온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체온이 떨어져야 잠을 자거든요. 그게 안 일어나고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게 되죠. 그다음에 인제 술을 먹으면은 근육이 이완돼서 수면 무호흡이 악화된다고 말씀드렸었고 하지불안 증후군이나 렘 수면장애 증상도 악화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음주를 하게 되면 또 수면에 좀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질의응답을 좀 해 보겠습니다. 처음 질문은 어 네, 수면제와 수면 유도제 오래 먹지 말라고 하던데 안 먹으면 잠을 늦게 자지만 깊게 잘 수 있고 수면제를 먹으면 길게 잘 수 있더군요. 수면제, 수면 유도제 오래 먹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뭐였을까요? 사실은 수면제는 단기간 사용하는 거를 목적으로 인제 쓰는 약제입니다. 인제 뭔가 불면은 이유가 있거든요. 뭐 스트레스가 있다든지 뭔가 이제 불면이 올 만한 상황이 생겨서 잠을 못 자게 되는데 이제 그런 불면의 원인이 사라지더라도 내가 한번 잠을 못 자게 되면 수면에 대한 불안감이나 이제 잠이 안 들 때 인제 불편감, 공포 이런 거에 잠을 더 못 자게 하는 이제 그런 만성 수면으로 가게 되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그걸 없애기 위해 수면제를 단기간 쓰게 될 때 사용하는 게 수면제거든요. 사실은 한 달 이상 수면제를 사용해야 된다. 그거는 수면제로 해결할 수 있는 수면 질환이 아니다는 이제 증거입니다. 그래서 다른 인제 수면을 못 하게 되는 다른 원인을 빨리 찾아서 그걸 교정해서 수면제를 오래도록 안 먹게 하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하고요. 부작용은 아까 잠깐 강의됐었지만 뭐 인지 저하라든지 수면 중에 이상 행동이 발생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인제 그런 것도 인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액티피드 같은 항히스타민제를 수면으로 쓰는 거 괜찮나요? 말씀드렸죠. 원래는 인제 알러지 약으로 개발을 했는데 이제 그게 히스타민을 억제하면 뇌가 졸리거든요. 그래서 수면제를 이용하는 건데 부작용이 좀 있습니다. 구강 뭐 인제 입마름이라든지 그다음에 인제 그런 거죠. 특히나 항히스타민제 수면제는 다른 수면제에 비해서 작용이 좀 약해요. 그다음에 오래 쓰면 쓸수록 작용이 떨어져서 수면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오래 쓸 약도 아니고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권하지는 않지만 항정신성 수면제 약을 원하지 않는 왜 간헐적으로 쓰는 분들 근데 수면 불면이 아주 심하지 않은 분들은 사용해 볼 만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이제 긴데요. 네. 48세 남자분이시고 술, 담배는 안 하시고 단기 기억에 문제가 있다. 체중만 재고 내려와도 기억이 안 난다. 그다음에 기억이 좀 떨어졌다는 이야기네요. 전향성 기억 상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해마 검사. 수면과 좀 다르죠. 약간 좀 기억에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기억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정보를 들어서 인지가 된 거를 이제 저장 장소로 보내야 됩니다. 근데 보내기 전에 그러니까 인제 단기 기억이라 그래서 이제 우리 저장하는 회로가 있어요. 이제 파페 서킷이라는 건데 거기서 인제 돌리면서 기억을 좀 저장을 해 보는 거죠. 근데 휘발성이에요. 1-2 시간 지나면 사라집니다. 이걸 반복해서 인제 그걸 학습을 하다 보면 그런 작용들이 뇌의 어느 한 부위에 기억을 고착화시키는 인제 신경 연결을 만들어 내고 그게 장기 기억으로 가는 게 인제 기억이거든요. 환자분 같은 경우는
단기 기억을 저장을 잘 못하는 거죠. 당연히 이제 해마 기능과 좀 연관이 있을 수가 있겠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 치매가 오는 분들이 오래된 기억을 꺼내는 건 잘하는데 새로운 기억이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영향이 좀 있을 수가 있는데, 나이가 48세세요. 그래서 퇴행성 치매가 오기엔 너무 젊은 나이죠. 그렇기 때문에 치매보다는 기억 저장을 방해할 만한 다른 상황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한번 가서 확인해 보시는 것도 권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2~3시간 뒤척이다 잠들면 5시쯤 깨고 그냥 날을 샌다. 그다음에 낮잠도 안 자는데요. 사실은 이제 2~3시간만 잔다는 표현이시죠, 저분의 질문은. 근데 2~3시간만 자고 이제 어 그다음에 모든 인제 하루 종일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2~3시간만 누워 있고 나머지는 다 앉아 있어 보라고 저런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힘들어서 못 하거든요. 결국은 2시간 잤다고 느끼지만 그 이후에 언젠가 누워 있다고만 생각했던 시간도 약간 잠을 잤거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어느 정도 피곤을 풀기 때문에 낮 생활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수면에 대한 이제 주관적 인식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검사를 통해서 이제 실제로 어느 정도 자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생각보다 많이 잔다.' 이런 경우도 있겠고요. 실제로 정말 못 잔다고 한다면은 이제 그 원인을 좀 찾아봐야겠죠. 예. 네, 불면으로 이제 정신과에서 상담받고 알프라졸람, 로라제팜을 먹고 있는데요. 벤조다이아제핀을 먹는 것이 꺼려지는데, 어 말씀드렸던 벤조다이아제핀 계열 약 중에 저거는 인제 그 잠자는 거 외에도 다른 쪽에 다 작용하는 그런 약재들입니다. 옛날부터 상용했던 거죠. 효과는 좋습니다. 그런데 좀 의존성이 좀 있을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인제 그래서 인제 장기간 사용하면 문제가 되겠죠. 사실 그래서 저런 이제 벤조다이아제핀 계열의 약을 두 종류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은 좀 자제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제하는 게 좋은 상태일 것 같고요. 알프라졸람은 좀 작용 시간이 짧아요. 로라제 아니 어 로라제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클로나제팜이라는 데 그건 작용 시간이 길어요. 그래서 작용 시간 면으로 볼 때는 좀 짧은 약을 드시는 게 좀 더 유리하긴 합니다. 그다음에 수면제는 규칙적으로 먹는 게 좋은가요? 잠이 안 올 때 먹는 게 맞나요? 말씀드렸지만 수면제는 사실 자려고 먹는 약이 아니라 수면에 인제 급성기 때 좀 수면에 대한 불안감이나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만성으로 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인제 일시적으로 쓰는 약이거든요. 그래서 인제 수면제를 일시로 쓰다가 그게 거기서 조절이 안 되고 장기가 되게 되면 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는 게 더 인제 중요한 상태고요. 그런데 인제 잠을 계속 못 자는 게 계속되는 게 아니라 간헐적으로 있다, 그래서 장기간 사용하지 않아도 필요할 때만 가끔 사용해도 되는 분들은 부작용이나 그런 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는 것도 전혀 문제가 꼭 문제가 된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 강의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